네, 안녕하세요. 저 동아일보 조아라 기자라고 합니다.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, 지금,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,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와, 이제 이 정권에 대한 어떤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대선에 출마하시게 되는데,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 가지 질문만 하시라는데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셨네요. 죄송합니다. 괜찮습니다. 예. 부동산 정책,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정책입니다.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, 또 좀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꿈, 이걸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간단히 말하면 이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만 하면은 부동산 문제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관주도 공급보다는 민간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세, 보유세, 그것으로 부동산 거래를 꽉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고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, 양도세 완화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임대료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. 임대료를 안정화시켜야 나도 좀 앞으로 장기간 이런 상태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주택을 시급히 구매하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임대료 안정시키는 거 중요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임대차 사업자, 이런 사람,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사람,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한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.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. 그래서 이 많이 풀린 돈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전체의 어떤 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도 이 돈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재구조 또 편성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왜 윤석열이 아니고 저인가? 윤석열 후보 정말 훌륭한 분이죠. 작년서부터 참 정권의 탄압에 외롭게 맞서고 또 우리 보수 야권의 어떤 결집을 이뤄냈던 훌륭한 분입니다. 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못하러 나왔냐?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. 저는 첫째, 제가 나온, 저희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. 저희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우리 나라는 거의 내전적 분열 상태에 있다.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또 이 분열 상태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또 아직도 정치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.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국민들이 통합을 이루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또 두 번째는 평생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아왔습니다. 제가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고 또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감사원장으로서는 국정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습니다.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또 국정의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이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, 또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원합니다. 저는 이런 점에서 저희 살아온 삶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지도자에 대한 요구를, 지도자에 대한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유로
윤석열 후보와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함께 경쟁하고 또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YTN 박서경 기자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공약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SNS 통해서 많이 내고 계신데요.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, 그렇다면 또 이 지사님의 기본 시리즈에 관한은 원장님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글을 올리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, 이재명 지사께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주장하시는 기본소득,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그러한 공약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. 국민들에게 매달 8만 원 정도 나눠주는 그것으로 과연 국민들에게 그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,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느냐,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것, 이거 불합리합니다.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려면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그 지원이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물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산업사회가 고도화됐을 때, 그럴 때에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행될 그런 시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. 아직은 아니고, 이것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, 또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공약이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한 공약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.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,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, 지원 시스템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하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, 또 공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정책을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이 복지 정책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복지의 체계를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한정된 재원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넉넉히 지원될 수 있도록, 그리고 사실 복지 수혜자가 아닌 정말 다른 이웃을 도와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그러한 불합리를 막아야 되겠다. 네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질문은 왼쪽에 맨 위에 있는 MBC 김정인 기자님이시죠? 예, 질문해 주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, 원장님. MBC의 김정인이라고 합니다. 네. 저희 네, 안녕하세요.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범죄와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는데, 이에 대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제 경제적 철학과 내공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최저임금을 우리가 올리는 것이 처음에 이 정부의 의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돕겠다라는 그런 선한 의도로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.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결과는 어떻습니까? 결국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이를 개선해야 될 텐데, 그렇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. 이러한 그 정부의 행태, 결국은 일자리를 뺏는 것이고,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려운 생활로 몰아넣는 그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.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, 김동연 부총리께서 경제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. 당연한 말씀입니다. 제가 김동연 부총리만큼 경제를 알겠습니까? 김동연 부총리님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 저도
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요.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경제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좋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.